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실제 시장의 모습, 오늘은 FOMC에 집중해 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예, 이번 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일 것 같은데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지표로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CME 와치로 보니까 한 89% 정도 나오는데요. 이번 회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오히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한다고 밝힌 인원이 4명 정도가 되는데 지난주에 약간 6대6이나 7대5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나온 데이터를 본다면은 솔직히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표가 모아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립적이지만 최근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그런 제퍼슨 부의장이라든지 리사 쿡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인하의 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한 7명 정도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으로 보면은 5명은 절대 인하에 동의를 안 할 것 같거든요. 5명이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있고요. 4명의 지역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표가 몇 명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역 연은 총재의 자격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이게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소식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요? 네, 보게 되면은 미국에는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가 있는데요. 결국 이 취지가 뭐냐면은 지역의 연은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듣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내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거든요. 내년 2월 달에 12명의 지역은행 총재 재임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페드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지역 연은의 후보들을 보면은 그 지역의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례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뭐 달라스라든지 클리블랜드, 뭐 뉴욕, 세인트루이스 총재 등 대다수의 연은 총재가 그 지역 연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지역 연은 총재를 뽑을 때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 의무를 둘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다면은 재임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당연히 그 지역 연은의 그 취지를 본다면 맞는 얘기도 하지만 반면 페드의 자율성을 해친다라는 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현재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의 성향을 보면은 대부분이 매파적인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년에 연준 의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역은행 총재 재임명 등이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또는 행정부가 어떻게 더 초점을 맞추냐 이것이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경제 변수들 전제로 하고요. 이제 실제 우리 자산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올해 특히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자산군 중에 하나가 은이잖아요. 은 가격 랠리 지속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세요? 네, 은 같은 경우가 한 달 새 20% 넘게 오르면서 금이 7% 오른 것 대비해서 되게 많이 올랐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은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 같은 경우는 금과는 달리 귀금속과 동시에 산업용 금속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은 같은 경우가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의료용 장비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러한 혁신 기술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산업용 은의 수요가 50%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수급 불균형입니다. 은은 최근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마 이러한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이 전고점이 2011년도 온수당 48불이었는데 무려 14년 만에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막혀있던 그 선이 결국은 뚫려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지금 금 대비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결국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 잡음이라든지 계속해서 관세가 바뀔 예정이고 경기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약간 불확실성한 요소가 계속되다 보니까 올해
금이 올랐던, 은이 올랐던 그 이유대로 은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보다도 오히려 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은에 대한 투자 방법이 결국 ETF로 보면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은 현물 ETF인 SLV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트레이딩 역할, 장기적으로 보다는 단기적으로 위험할 때 트레이딩을 한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은 채굴업체 ETF인 SIL 그리고 SILJ로 주목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한 달 성과에 보게 되면은 SLV가 21%, SIL이 22%, SILJ가 23%였고요. 연초유 성과를 보면은 SLV가 96%였는데 SIL은 140%, SILJ는 158%로 채굴업체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은에 대한 투자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 앰플리파 ETF 상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